안녕하세요. 언론반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저희가 13주차 경기들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좀 가능하면 이번 주에도 많은 경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많은 경기를 좀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일단은 좀 뭐 순위 싸움에 중요했던 경기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경기 수는 적지만 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 시애틀 시혹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와, 정말 대단한 슛아웃 경기였죠. 41대 35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NFL의 역사 속에서 두 팀 모두 이제 경기 내내 펀트를 단 한 번도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게임이 어, 앞에 이제 총 네 번 있었고, 이번에 음, 이제 다섯 번째 경기가 됐다고 해요. 물론, 뭐, 펀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드라이버에서 득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뭐, 음, 턴오버도 있고, 뭐, 고볼이 실패도 나올 수 있고, 뭐, 음.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어쨌든 펀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많은 득점이 나왔으리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죠. 그리고 네. 실제로 두 팀 합쳐서 이제 76점이나 나왔으니까 꽤나 많은 득점이 나왔던 아주 치열한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결국 이제 홈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홈에서 14경기 연속 승리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 그 프로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홈에서 지지 않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이제 과거에 댈러스가 이제 AT&T 스타디움 말고 이제 예전에 다른 구장을 썼던 그 시기에 뭐 18연승까지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제 뭐 기록을 봤던 것 같은데 뭐 아직 좀 뭐 많이 남기는 했지만 구단의 새로운 역사에 또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패스카 시그널 턴오버 없이 299야드의 3개의 터치다운 패스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3쿼터 막판에 그 고포릿을 실패했던 드라이브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드라이브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음. 최근에 프레스카스의 주가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CD램도 지금 12번의 캐치, 116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뭐 넘버 리시브 역할을 잘 해줬고 수비에서는 사실은 뭐 좀 고전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NFL 단일 시즌 픽식스 기록을 이제 음, 새롭게 경신을 했다고 소개를 드렸던 이 다론 블랜드가 이 DK 메칼프를 상대로 아주 좀 힘든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인터셉션을 하나 해내기는 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 굉장히 좀 고전을 하면서 많은 점수를 내줬거든요. 근데 팀적으로 이제 4쿼터의 마지막 상대 세 번의 공격을 모두 어, 고포릿까지 이제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컨버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추가적인 실점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승리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세 번의 그 수비 장면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포스앤원에서 상대 러닝백 공격 시도를 디마쿠스 로렌스 선수가 태클로 막아냈고, 그리고 이제 역전을 한 뒤에 이 지노 스미스의 패스를 세 번 연속 막아내면서 또 공격권을 넘겨받았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마이카 파슨스가 색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뭐 색에 준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상대의 공격을 또 막아내는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마이카 파슨스라는 이제 팀의 수비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제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또 기분 좋은 일이었고, 음, 이렇게 이제 댈러스가 홈에서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댈러스 팬들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홈 경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NFL의 어떤 플레이오프 시드 결정 방식을 살펴보면, 지구 우승을 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리 높은 시드를 받아봐야 이제 5번 시드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1라운드는 무조건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뭐 다른 팀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물론 뭐 변수는 있겠으나 아주 높은 확률로 슈퍼볼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번 시드 이제 이하 팀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구 우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음.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지금의 댈러스의 이번 시즌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글스와의 썬데이 풋볼을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10승 3패로 두 팀이 동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이브레이킹 프로시저에서 디비전의 이 순위 다툼은 디비전 그 승패로 먼저 따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이글스가 3승 무패,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3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승 1패 그리고 4승 1패가 되니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더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물론 시즌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글스를 잡게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나마 두 팀의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지구 선두로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제 양 팀의 맞대결이 이제 1승 1패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음, 이제 디비전 내 성적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댈러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이제 한 게임이 될 것 같다. 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이제 레이튼 밴더 애쉬를 대신해서 이 콜츠에서 방출된 샤킬 레너드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루머도 꽤나 돌았어요. 근데 이제 음,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팀으로 지금 가게 됐기 때문에 이 레너드라는 어떤 뭔가 변수 카드까지는 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좀 잔여 시즌을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시애틀 시옥스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20번의 공격 드라이브 연속 터치다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부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4쿼터 초반까지 5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공격이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애틀이 지금 최근에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공수의 조화가 잘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비가 조금 버텨줄 때는 점수가 안 나고 음, 이렇게 또 모처럼 대량 득점을 한 경기에서는 더 많은 실점을 하면서 결국엔 또 패배를 하고 음, 이런 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K 메칼프의 활약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칼프가 이날 134야드, 3개 터치다운으로 어떤 뭐 숫자적인 기록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을 했을 뿐 아니라 1쿼터에 이제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제 터치다운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시속 35.8km per hour를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음, 이게 2020년 라인 모스터트 이후에 가장 빠른 어떤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뭐 한 번의 이제 질주였다라는 음, 이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칼프가 아마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를 뽑는 예선에 출전을 해서 물론 탈락하기는 했지만 예, 진짜 육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과 나름 또 치열한 경쟁을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어떤 스피드에 좀 자신이 있는 선수인데 이날 또 엄청난 모습을 한번 또 보여줬었다. 그 얘기는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우사인 볼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큰 선수들이 오히려 가속도가 붙으면 더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모습을 이제 이날 뭐 메카프에게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애틀이 이제 이 경기까지 3연패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이너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이글스랑 붙게 되거든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짓는가. 지금 뭐 현재 두 팀의 폼을 봤을 때는 솔직하게 이제 시옥스의 5연패가 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겨우 5할입니다. 네, 그런 부담이 또 시옥스로서는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애틀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5연전을 치러야 된다고 뭐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 그래도 한 2승 정도만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결국에는 지금 1승도 거두기 어려운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린베이라던가 이런 NFC에서도 좀 밑에 처져 있다가 이렇게 약진을 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에게 결국에는 밀려나면서 플레이오프 픽처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시애틀이 어떻게 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경기였던 터스네이 풋볼 경기 시애틀 시옥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스가 22대 1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플레이오프 티켓을 이제 노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었죠. 근데 음, 여기서 휴스턴이 덴버의 연승 행진을 끊어내면서 이제 소중한 승리를 가져갔고, 사실 음, 이제 지난주에 덴버 이야기를 하면서 덴버의 최근 연승 비결이 러셀 윌슨은 인터셉션을 던지지 않고 반면에 수비에서는 뭐 엄청나게 경기당 거의 평균 3개 이상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이 턴오버 싸움에서 앞서는 것이 결국엔 덴버의 연승 비결이다라는 이제 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날만큼은 또 오히려 역으로 휴스턴이 턴오버 싸움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엔 휴스턴이 이날 아주 중요한 일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턴오버가 그 승부처였던 경기 후반 막판에 이제 쏟아졌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이제 1라운드에 뽑혔던 코너백 데릭 스팅리 주니어 선수가 이제 2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역전 위기까지 몰렸었던 경기 마지막 스냅에서 이 나이너스에서 내려왔던 지미 워드가 또 게임 슬링하는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경기에 이제 승부의 쐐기를 박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이제 휴스턴이 확실히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좀 거의 전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시즌을 출발했던 텍산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플레이오프에서 모습을 만나볼 가능성이 높아진 팀으로 음, 어느덧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은 이제 수비의 힘도 굉장히 컸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공격진에서 확실한 이제 카드들을 얻게 된 것이 이제 약진의 비결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뭐니 뭐니 해도 이 CJ 스트라우드와 니코 콜린스 콤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날도 이제 무려 9번의 캐치, 191야드, 1개 터치다운이 이제 스트라우드의 손에서 이제 콜린스의 또 손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이제 그런 공격이 잘 통했는데 음, 덴버 리시버진 전체가 이날 186야드의 1개 터치다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코 콜린스 혼자서 덴버 리시버진 전체보다 뭐 더 나은 기록을 음,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스트라우드가 지금 3,540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주차가 이제 끝이 났는데 현재 리그 패싱 야드 전체 1위입니다. 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루키로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니코 콜린스 역시도 지금 991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곧 이제 1000야드를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그 전체 리시버 중에는 이제 10위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CJ 스트라우드, 니코 콜린스 이 듀오가 리그에서 뭐 손꼽히는 그런 이제 이 콤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음. 물론 뭐 쿼터백의 어떤 능력이라던가 뭔가 실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패싱 야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 음, 외에도 사실 쿼터백의 평가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 선수가 리그 1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게임 안에서도 이 스트라우드가 굉장히 터프한 모습, 그다음에 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또 이 휴스턴이라는 지금 로스터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은 음. 우리가 분명히 더 가산점을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이날 그 휴스턴이 승리를 하긴 했어도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이제 그 탱크델 선수의 부상이죠. 팀 음, 내에서 넘버 투 리시버 역할을 해주던 탱크델 선수였는데 이날 경기 중에 이제 왼쪽 종아리 뼈에 부상을 입었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이 됐고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709야드에 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뭐 이게 뭐 만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대로 시즌을 끝까지 치렀다라고 하면 1000야드에 10개의 터치다운 루키 시즌에 만들어내는 것 치고는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이제 뭐 부상에서 돌아와서 루키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선수가 또 뭐 상위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가 아니고 3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긴 했거든요. 이 선수가 또 건강하게 돌아와 주는 것이 내년 시즌에 휴스턴 텍산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에 드래프트나 FA 시장을 살펴보면 저희가 음, 이 올 오버 NFL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정말 리시버들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3라운드에 뽑은 리시버가 이런 맹활약을 해줬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소중하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이었는데 음. 아쉽게 좀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사실 선수가 직접 걸어서 사이드라인으로 나가질 못하고 이제 카트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시즌 후반부에 이제 그런 정도의 부상을 당한다면 뭐 아마도 좀 복귀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결국엔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고 이제 스트라우드와 니코 콜린스의 어깨가 조금씩은 더 무거워졌다. 탱크대를 목까지 지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분전이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덴버 브론코스가 이날 좀 패싱 시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테 윌리엄스의 러싱 그리고 러셀 윌슨의 스크램블링의 빈도를 조금 이제 높이면서 공격을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막판에 이제 또 3개 인터셉션을 러셀 윌슨이 던지면서 결국은 글쎄요. 뭐 잡을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역시 이제 그 마지막 인터셉션 장면이 뭐 좀 두고두고 아쉬울 만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색을 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러셀 윌슨이 잘 이제 탈출을 한 것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뭐 제3자 시점에서 이제 넓게 이제 카메라 화면으로 이제 필드 전체 상황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셀 윌슨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화면상 봤을 때는 그 태클을 이제 벗겨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안전한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패스를 던질 타겟을 찾을 시간도 있었고 뭐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뭐 러셀 윌슨이 잘하는 이제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연장하고 뭔가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는 그런 음. 여유나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충분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좀 불안한 자세에서 빠르게라는 표현보다는 좀 성급하게 던졌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패스가 시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인터셉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봤을 때 더 아쉬운 점은 이것이 지금 서드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령 뭐 패스가 실패하거나 뭐 사이드라인을 던지거나 뭔가 스크램블링을 하다가 이제 태클에 걸리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고 음. 어, 경기 이제 극후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터셉션을 당하는 시점에 한 10초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확신이 없고 한 번 더 뭔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싶었다면 공을 버리는 선택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제쳐두고 그렇게 좀 성급하게 패스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음. 또 베테랑 쿼터백인 러셀 윌슨이 그랬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얼러바 NFL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셀 윌슨 하면 이제 4쿼터의 역전을 부르는 사나이 그리고 어 팀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쿼터백. 약간 요런 수식어들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랬던 러셀 윌슨이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또 자신의 폼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이 경기의 결과로 인해서 덴버는 다시 인제 그 플레이오프 픽처 바깥쪽으로 밀려났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면 베테랑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서 어 좀 '더 나은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러셀 윌슨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설 자리가 점점 더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AFC에서 각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을 제외하면 이제 와일드카드가 세 자리가 남는데 음, 지금 7승 5패 팀이 이미 네 팀이나 있거든요. 이날 승리를 거둔 휴스턴을 포함해서. 네, 음, 그래서 물론 뭐 아직 팀당 한 5경기 정도가 남아 있고 뭐 덴버도 이제 그 팀들과 승차가 이제 한 경기밖에 나질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의 여지는 있지만 음. 예, 뭐 앞에 이제 밀려 있는 팀들을 잘 제쳐내고 이제 올라가야만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스턴 텍사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42 대 19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미리 보는 NFC 챔피언십 게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팬분들이 이 경기의 내용, 결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박빙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좀 우세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압살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 전부터 이제 이날 필라델피아의 비 예보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실제로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좀 기후적인 변수가 홈팀 이글스에게 좀 유리하리라는 전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런 이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홈팀이 그 구장에 대한 적응력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나이너스가 앞서 이제 3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브라운스에게 패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음, 그때도 이제 좀 많은 비가 내린 과정에서 나이너스 오펜스가 잘 안 풀렸던 그런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현지 언론이나 뭐 이런 곳들에서는 좀 나이너스가 고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으나 음. 결과적으로는 경기력으로 또 결과로 그런 것들이 틀린 어떤 예측이었음을 증명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그 브록 포디 선수가 314 패싱 야드에 턴오버 없이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그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서 부상 때문에 이제 팀의 패배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브록 포디였는데 그런 어떤 사실은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기억들을 이날 승리로 좀 잘 지워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경기 시작 이후에는 이제 조금 불안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뭐 3앤아웃 연속으로 2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6야드를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6번의 드라이브에서 이제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강력한 이글스의 수비를 바탕으로 또 42득점을 만들어냈던 부분. 브로퍼디의 공을 일단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브로퍼디가 MVP 1순위 후보로 올라섰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음, 물론 뭐 MVP는 이제 양대 컨퍼런스 1번 시드 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죠. 음, 근데 어쨌든 퍼디가 연패 기간에 잠깐 부진한 거는 있었지만 그 음. 이후에 지금 시즌 중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이런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또 크리스천 맥커프리도 133 스크리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디보 세미얼이 138 스크리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3개. 그러면서 이제 퍼디와 함께 삼각편대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글스에게 이날 내렸던 비가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제일런 헌치 선수의 기동력이 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미스테클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상대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야드 캐치를 많이 따내는 또 그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음. 이것이 사실은 뭐 비 때문인지 아닌지 사실 명확하게 이제 인과관계를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이제 그런 뭐 모습들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되면서 음, 이글스가 좀
예상외의 대패를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글스의 지금 최근 스케줄을 보면 뭐 돌핀스, 커맨더스, 카우보이스, 칩스, 빌스. 그러니까 커맨더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리그에서 강호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하면서 이제 5연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 기세가 어쨌든 라이너스와의 경기에서 좀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음. 뭐 어쨌든 저 이글스가 현재까지 보여주던 모습으로만 놓고 봤을 때 NFC 1번 시드를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고 그런 모습을 글쎄요 뭐 현재도 일단 1번 시드는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달러스 카우보이스에게까지 잡히게 되면 안전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앞서 이제 댈러스 경기에서 얘기했지만 당장 지구 선두를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잃게 되거니와 음, 현재도 지금 라이너스와 지금 1번 시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음. 경기 차란 말이죠. 근데 라이온스도 있습니다. 네, 물론 라이언스도 있지만, 음, 근데 라이너스와는 이제 어쨌든 시즌에 딱 한 경기만 치르는데 이미 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동률이 됐을 때는 이제 타이브레이커에서 이제 뒤로 밀리는 음,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라이너스와는 0.5게임 차, 음, 댈러스와 디트로이트와는 한 경기 차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음. 그만큼 턱밑까지 좀 추격을 허용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이날 뭐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또 음. 경기 외적으로도 양 팀의 신경전이 좀 대단했었어요. 이날 그 드레이 그린로우가 이제 이글스 스태프와 이제 신경전 좀 벌이다가 동반퇴장을 당하기도 했었고, 디보 세미얼이 가장 싫어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 하는데, 난 이글스가 제일 싫어.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경기 외적으로도 좀 이 양 팀이 서로를 보는 시선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승 경쟁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양 팀인데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더 불타겠죠. 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정규 시즌, 그다음에 이제 작년 플레이오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스토리가 돼서 또 음, 양 팀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더욱 좀 뜨거운 혈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이렇게 나이너스와 이글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선데이 풋볼 캔자스시티 칩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패커스가 27대 19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와, 그린베이 패커스 캔자스시티 칩스를 꺾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뭐 칩스가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 그린베이도 최근에 상승세를 타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팀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좀 갭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결과적으로 그린베이가 뭐 대어 칩스를 낚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음. 그러면서 3연승과 함께 모처럼 5할 승률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5주차에 이제 그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2승 3패로 내려간 이후에 5할 승률을 계속해서 못 맞췄던 그런 패커스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5할 승률, 이제 승패 마진을 맞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스케줄이 생각보다 빡빡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글쎄요, 더 나은 성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음, 그 최소 9승, 뭐 10승 혹은 뭐 전승도 가능한 스케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패커스가 좀 스스로의 힘으로 어쨌든 이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그래도 올라서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남아있는 5경기가 자이언츠 원정, 그리고 벅스와의 홈 경기, 팬서스 원정, 바이킹스 원정, 그리고 베어스와의 홈 경기거든요. 그나마 좀, 뭐, 버거울 수도 있는 상태는 이제 저스틴 제퍼슨이 복귀하는 바이킹스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4경기는 사실은,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남은 경기들에서 어떤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조던 러브가 이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날 한정으로는 패트릭 마홈스에게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7 패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 패스를 이제 성공을 시켰고 음, 리시버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이 4쿼터에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경기를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71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스킬 플레이어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3쿼터 중반에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드라이브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드라이브인 것 같은데, 포스앤원 상황에서 이제 조던 러브가 중심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도 장거리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이어서 또 비슷하게 불안한 자세로 한 번 더 던졌는데, 이게 또 엔드존에 있는 왓슨에게 연결이 되면서 터치다운이 됐거든요. 이게, 어, 에런 로저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한 2년 전에 그때 이제 조던 러브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상대가 캔자스시티 칩스였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수가 됐다라는 걸 본인이 좀 증명을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당시에 이제 한 자릿수 득점밖에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음, 그만큼 좀 절망적인 공격을 선보였었던 조던 러브였는데, 음, 그래도 이날 이제 그때 이제 데뷔 전에 좀 아픔을 줬었던 칩스를 상대로 나름 복수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그 마움스의 패스를 닉슨이 결정적인 또 인터셉션으로 연결하면서 또 분위기를 가져왔고 마지막 수비에서는 이제 패커스의 수비진이 헤일 메리 패스를 포함해서 네 번의 패스를 모두 막아내면서 승리를 지켜냈던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맷 라플러 감독이 이제 패커스에 부임한 이후로 12월에 치른 16번의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이것도 굉장히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대단하기도 한 그런 징크스인데 이 12월이라는 시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마 시즌 마지막 경기는 이제 해를 넘어가서 1월에 펼쳐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즌 막판 경기들이 지금 12월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간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패커스가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어떤 증명이 아닌가 싶고 뭐 대부분의 기록은 이제 에런 로저스와 함께 쌓은 것이며 이제부터 이제 뭐 조던 러브와 뭐 함께 할 그런 기록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음, 그 첫 단추를 좀 잘 꿰다는 생각입니다. 네.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이 트래비스 켈시와 커플링이 되면서 종종 이제 경기장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관을 온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패배를 당했었던 칩스였습니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타임지에다가 풋볼이 너무 오썸하다. 음, 어, 평생 동안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류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풋볼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는 패배 요정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선 4경기를 모두 이겼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5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터뷰는 지금 이제 함께 녹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이 경기를 보고서 어떤 풋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네. 혹여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속 볼 때마다 이기니까 아유 너무 재밌고 뭐 그러다가 이제 한번 패배라는 어떤 경험을 처음 해본 걸 거잖아요. 시프트 음,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풋볼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예, 워낙 큰 슈퍼스타니까 또 그렇죠.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터셉션이 좀 뼈아팠던 패트릭 마홈스와 칩스였는데 마홈스의 패스가 이제 수비 머리 뒤쪽으로 넘기려는 그런 이제 그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짧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인터셉션이 되고 말았고 이게 글쎄요 뭐 다른 선수였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인데 패트릭 마홈스기 때문에 야 마홈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테니스를 보면 뭐 이렇게 네트 쪽에 붙은 뭐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뭐 속도는 느리지만 이제 굉장히 높은 포물선으로 그 상대 선수를 넘기려는 이제 그런
뭐 샷들을 시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로브라 그러죠. 네. 마홈스의 궤적은 사실 그랬는데 실제로 낙하 지점은 이제 리시버 앞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음, 이것이 좀 괴리감이 결국엔 들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버티고 있던 상대 수비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낚아챌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좀 마음스답지 않은 패스였다.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또 그 러닝백 아이자야 파체코가 110 러싱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4쿼터 막판에 또 헬멧 투 헬멧 태클을 하는 바람에 또 퇴장을 당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모습도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칩스가 컨텐더 팀이죠.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역시나 이제 그 이런 경기에서 드러나는 리시빙 옵션의 어떤 뎁스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역시나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전임자가 역시나 타이리킬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고 나서 여전히 칩스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음. 물론 이번 시즌도 트레이비스 켈시는 1000야드 이상 시즌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켈시는 여전히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신인 레시 라이스도 또 좀 음, 발굴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즌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 시즌 전 예상에서 분명히 좀 칩스의 핵심적인 리시버 역할을 기대했던 선수들의 부진이 좀 뼈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대표적으로는 케데리우스 토니가 지금 139 리시빙 야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 이제 소위 MVS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그 선수가 273야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음, 결국에는 이제 칩스가 생각했던 견적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뭐 리시버들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것이 마홈스의 경기 중 플레이에서도 좀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음, 실제로도 있더라고요. 60분 내내 트레이비스 켈시에게만 공을 던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음, 분명히 2옵션, 3옵션들이 좀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마홈스와 뭔가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어, 사실은 그 패츠 말년의 톰 브레이디를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리시버들이 좀 다 유출이 되면서 톰 브레이디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고트라고 불리는 그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면 그 뒤를 잇고 있는 패트릭 마홈스 선수긴 합니다만 마홈스 역시도 어려움을 겪는 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리시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칩스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소식들을 저희가 좀 단신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돌핀스 얘기인데 돌핀스의 라이트 태클 오스틴 잭슨 선수가 3년 3,6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2020년 이제 1라운드 전체 18번으로 뽑았던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또 오펜시브 라인맨이었는데 음, 사실은 앞선 시즌들에서는 뭔가 1라운드 픽 치고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돌핀스가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를 않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좀 핀치에 몰렸을 때 힘을 내는 스타일인지 몰라도 음, 올 시즌에 또 뭔가 눈에 띄는 향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연장 계약을 맺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라이트 태클로 뛰고 있긴 합니다만 투아가 왼손잡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팀의 레프트 태클과 같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음,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이제 투아를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돌핀스가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오스틴 잭슨에게는 오히려 좋아 이렇게 좀 적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의 넘버원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이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훈련에 프로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번 주 이제 뛸 거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바이킹스가 바이위크를 가져갔는데,
바이킹스 이제 선발 쿼터백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소식으로는 일단 조슈아 dobs가 주전 쿼터백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돕스가 그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실전에서 이 돕스와 저스틴 제퍼슨이 어떤 이제 호흡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하이앵클 스프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시즌 아웃이 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일단은 며칠 동안 상태를 체크해 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즌이었나요? 그 트레버 로렌스가 비슷한 부상 장면으로 또 부상을 입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복귀를 빨리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부상을 입은 이후에 그 상대편 이제 엣지 러시어 트레이 핸드릭슨 선수가 이제 트레버 로렌스 선수를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로렌스가 다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트레이 핸드릭슨 선수가 곧바로 헬멧을 벗고 트레버 로렌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음, 물론 뭐 경기 내에서는 뭐 치열하게 이제 서로를 뭐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경쟁자이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또 동업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와이드 리시버 크리스찬 커크 선수가 코어 근육 부상을 또 입으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 보통 이제 코어가 수술을 하게 되면 한 8주 정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딱 8주면 만약에 이제 제규어스가 슈퍼볼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주에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이후에 전승을 거두면서 슈퍼볼에 나가지 않는 한 뭐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크리스찬 커크가 잭슨빌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잭슨빌 입장에서는 좀 이날 이번 주에 이제 벵갈스에 패한 것과는 별개로 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제츠는 이제 추종 쿼터백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팀이잖아요. 일단 잭 윌슨 선수가 다시 선발 쿼터백으로 나설 예정이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잭 윌슨이 플레이를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썰이 한번 돌았었는데 일단 이제 잭 윌슨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뭐 뉴욕 제츠가 시즌 막판까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게 되면 뭐 에런 로저스가 이제 돌아와서 어떤 승부를 한번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제츠가 지금 성적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뭐 결국에는 로저스도 좀 뛸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즌에는 좀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게임 외적인 소식인데 월터 페이튼상의 최종 후보 32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한 팀에 한 명씩 총 32명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슈퍼볼 앞두고 이제 시상식을 할 때 그때 또 밝혀지겠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워싱턴과 애리조나가 이제 바이위크를 갖습니다. 이제 음, 그리고 15주 차부터는 이제 32개 모든 팀들이 이제 바이위크 없이 어, 한 주에 16경기가 모두 치러질 예정이에요. 18주 차까지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시즌의 한 4분의 3 정도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NFL 공식 사이트에서 그 순위 탭에 이제 플레이오프 픽처에 들어가 보시면 음, 현재 어떤 컨퍼런스별로 이제 순위, 이제 시드 순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뭐 경기들이 치러지면서 어떤 순위 변동들이 있는지, 어떤 팀들이 7번 시드 안에 들어가고 어떤 팀들이 밀려나는지를 보시면 좀 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1승 11패를 기록하고 있는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제외하면 예, 나머지 31개 팀이 모두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음. 근데
뭐 사실상 경쟁에서 좀 밀려난 팀들도 있고, 예, 음, 뭔가 치열하게 이제 플레이오프권에서 싸우는 팀들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이 순위표도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리그를 보는 재미가 더욱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패트리어츠는 곧 이제 팬서스의 뒤를 따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AFC 16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리그 전체로 따졌을 때도 팬서스 다음이거든요. 네. 2승을 하고 있는 팀이 이제 또 유일하기 때문에 팬서스의 뒤를 곧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가능하고 뭐 저는 이제 좀 마음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계속해서 지고 또 내년에 또 좋은 쿼터백을 뽑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다. 다만 경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아마 이번 주에 이제 6대 0으로 졌죠. 네. 보다 꺼가지고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수비에서 6점밖에 내주지 않은 거는 굉장히 칭찬할 일인데 공격에서 한 점도 못 냈다는 거는 사실은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기는 했습니다. 네, 그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세 경기 연속 뭐 한 자릿수 대 점수 득점이었나? 뭐 그런 기록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그거를 굳이 제가 어 스 스쳐만 지나가고 이제 유심히 보지를 않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기록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인제 그 향후 이제 리뷰에서도 아마 제가 개인적인 이슈가 쪼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기를 좀 리뷰를 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쪼끔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주처럼 최대한 좀 중요한 경기들 그리고 인제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되는 경기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